이번 시간 지난 겨울 전력 보강에 힘을 쏟았던 하나 이글스, 롯데자이언츠 전력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버치 스미스 선수를 고민 끝에 영입한 이유, 그리고 문현빈 선수 이야기, 수비 시프트 설정이 조금 더 변한다는데 요 이야기도 한번,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자완 내부 고민이 꽤 깊습니다. 요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가 스미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등 뒤쪽 옆구리, 이쪽 부분에 근육 부상 등 약간 부상 리스크가 뭐 아주 없진 않았고, 최근 몇 년간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또 최근에는 선발 요원으로 뛰지 않았죠. 일본에서도 선발했다가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불펜으로 전환. 그런데 최고 이제 뭐 155kg가 넘습니다. 뭐 160 가까이 던지는 빠른 볼이 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전체 보면 5손가락 안에 드는 뭐 꽤 각이 크고 좋은 커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통하는 확실한 구인데, 뭐 지난해 옆구리 부상 등 건강이 고민이 좀 있고, 그래서 스미스 선수가 일본 세이브에서 나오면서 국내 여러 팀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가 스미스 선수가 원래 영입을 하려 했던 선수의 영순위는 아니었어요. 이제 체크를 하고 리스트에 최상위에 올라 있던 선수들 중에서 뭐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다 메이저리그로 가고 말았고, 하나는 그래서 이제 스미스 선수의 건강부터 먼저 체크를 좀 했습니다. 부상 이력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지금 현 몸 상태라든지 또 부상 정도라든지, 선발로 뛰다가 부상으로 재활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불펜 전환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현재 이제 뭐 구위라든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일단 하나가 이제 부상 부위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입단을 시켰죠. 한 구단의 단장께서 제게 스미스 선수는 100이닝 이상은 좀 무리지 않을까? 뭐 아까는 좀 내구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 구단은 빨리 좀 접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꽤나 이제 여러 구단이 스미스 선수한테 좀 관심이 있었고, 하나는 스미스 선수가 선발을 했던 선수고 부상이 꽤 있었던 선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부상이 그것이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하나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외국인 선수들은 전력 평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부문별로 뭐 강한 점, 약한 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구위라든지 구속 구위, 그다음에 제구, 뭐 그런 거 쭉쭉쭉쭉, 스태미나 쭉쭉쭉, 요런 부분을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보면 각 부문별로 작은 오각형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오각형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건 아니지만 좀 작다.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없게, 그러니까 약점을 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니 장점이 두드러지는 선수가 좀 드물었고, 모험보다는 안정 위주였고, 로저스 이후로 강력한 구위와 제구가 좋은 파이어볼러가 드물었다. 우리 야수진과, 이게 야수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수비가. 또 투수 뎁스를 생각을 하면 1승발은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미스 선수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지금 2번 나왔는데, 3월 14일 기아전 4이닝 3안타 4탈3진 1실점, 그리고 오늘이죠, 3월 20일 SSG 랜더스전에서 4와 3분의 1이닝 1안타 4탈3진 무실점입니다. 확실히 빠른 본 강점 있고, 또 커브 좋아서 같은 높이, 이제 커브가 좋으니까 이렇게 높게 오다, 그죠? 떨어지는데 그대로 높게 이렇게 하이 패스트볼로 다, 이것이 타자들의 시야를 좀 많이 흔드는 스타일입니다. 제구도 스트존 적응이, 이제 KBO 리그의 스트존 적응이 아직은 뭐 완벽할 리가 없죠. 하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구 자체가 폼이 굉장히 안정돼 있으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수들은 30경기 이상까지는 한 시즌에 30경기 이상 던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이닝이 우리 리그 이제 선발들이 5.1이닝 수준인데,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도 로테이션만 지켜준다면 이제 스미스 선수도 150이닝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내부적으로. 근데 하나도 이 건강 요 부분, 내구성 부분은 고민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스미스 선수가 요것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뭐 이는 타 팀의 투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부상 위험에 있죠. 또 노출이 돼 있습니다. 내구성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고, 사람의 몸이니까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 강 기자입니다. 약간의 변수까지 우리가 품을 정도로 스미스는 매력적인 투수. 우리는 수비가 아주 강한 팀은 아니어서 강한 외국인 투수가 무조건 필요. 우리는 스미스의 롱런을 확신했기에 계약. 하지만 세상 일 모르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나는 외국인 스카우트가 지난 시즌부터 장기간 미국에 상주했습니다. 이번 봄에도 꽤 오랜 기간 선수들 체크하고 후보군 꽤 넓게 지금 체크해두고 리스트업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 네. 이미 모기업으로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 이 부분은 교감 마친 상태고 구단 고위층 역시 안정적인 B등급이 유력한 선수보다는 A등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C등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선수가 있다? 그럼 누구 할 것인가? 그렇다면 후자다. 우리는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아니다. 뭔가 승부수를 던진다는 거죠. 안 되면 바로 다음 대책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의 좀 달라진 면이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 투수들 같은 경우도 좀 아팠었는데 뭐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좀 뼈아프다고 좀 봤기 때문에 구단 고위층 같은 경우도 버치 스미스 선수는 일본을 떠나기로 했던 그 첫 번째요. 지난해 말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불펜이었습니다. 본인은 선발을 원하고 그래서 하나의 팀 합류 첫날부터 선발 보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문현빈 선수 얘기인데 신인 내야수 겸 외야수 요즘 외야수도 봅니다. 문현빈 선수 단연 눈에 띕니다. 저번에 이제 소녀단장 우리 채널에 제가 모셨을 때 김수현 선수 얘기하니까 반응 손단장이 김수현 문동주 선수 좋지만은 문현빈 선수도 있다. 문현빈 선수 강조를 하면서 다부지다. 신인 드래프트 지명 당시에 박찬혁 사장도 문현빈 선수 이게 지명됐기 좀 놀랐다 그럽니다. 뭐 거침없이 지명을 바로 착착착착 하고 스카우트 팀에서 굉장히 확신이 있었고 어린 선수가 다부지고 방망이 돌리는 게 매섭다.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힘을 모을 줄 아는 타격.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봅니다. 어떻게든 이 선수의 활용 방안을 좀 높이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 네. 하나는 올해도 수비 시프트는 합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야수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하니까 야수들이 좀 힘들어한다. 이 부분. 근데 수베로 감독이 수비 시프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고 자신의 야구 철학과도 맞닿아 있으니까 올해는 근데 완전히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에서 조금 보완. 그러니까 상대 3, 4, 5 중심 타선에는 뭐 예전처럼 확실하게 극단적으로 딱 시프트하고 나머지 타선은 그 정도를 좀 덜하는 수준으로. 구단 프런트에서도 시프트 관련해서는 수베로 감독에게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고 다만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등판 간격은 현자하고 프런트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법을 등판 간격을 조금 봐가면서 한 번씩 휴식도 부여하는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엔트리에서도 빼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때 등판 간격이 이렇게 차츰차츰하고 한번 너무 급하다 그러면 한 번은 오히려 빼서 그런 고민도 한다는 거죠. 롯데 얘기입니다. 롯데 올 시즌 자완 고민이 있습니다. 자완 불펜이 지난해 1군에서 던졌던 자완 불펜이 2명이 지금 없어요. 김유영 선수 FA 보상 선수로 LG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그때 이제 보상 선수 이렇게 보호 선수 명단을 작성을 하면서 젊은 유망주 투수들을 최대한 묶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김유영 선수를 바로 어쩔 수 없이 보호 선수 명단에서 김유영 선수 좀 제외했고 가게 됐는데 굉장히 좀 아쉽고 강리호 선수는 FA를 선언을 했지만 롯데가 이제 적극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롯데가 협상 막바지에는 옵션을 포함해서 1억 원의 연봉을 좀 맞춰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만 선수 측에서는 연봉이보다도 오히려 1년 뒤에 보류권을 좀 풀어달라. 계속 보류권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진전되면서 보류권 쪽으로 좀 더 많이 계속 구단은 보류권 풀어달라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다. 타구단도 이제 강리호 선수 영입 의사를 3월 중순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강리호 선수가 뭐 여러 구단에 알아보고 이렇게 뭐 당연히 하는 게 그게 뭐 FA니까요. 강리호 선수 지금 뭐 유튜브로 활동도 하고 있던데 뭐 거의 좀 약간 은퇴 수순을 좀 밟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뭐 아직은 뭐 모든 것이 뭐 끝난 건 아니지만 현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롯데가 김진욱 선수를 자원 불펜으로 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제구가 안 좋아요. 시범 경기에서도 4경기에서 3.1이닝에 평균 자책점 8.10 문제는 4사구가 5개 그러니까 1이닝당 1개 이상입니다.
제구가 안 되니까 힘껏 공을 마음껏 뿌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속도 아직도 본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 아쉽죠. 3년 차인데 벌써 그죠? 네. 신인 이태현 선수가 있습니다. 예, 롯데가 스프링 캠프부터 이렇게 조금 눈여겨 본 선수인데 1라운드 지명이 이제 김민수 선수와 함께 코칭 스태프가 딱 이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을 마무리 캠프부터 코칭 스태프가 관심을 가졌는데 시범 경기 지금 4경기 무실점입니다. 최고 구속은 145, 뭐 140km대 중반까지 나오던데, 근데 매우 공격적이에요. 일단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근데 이태현 선수가 아주 어릴 때는 이제 기아의 윤현철 선수만큼 잘했다 그럽니다. 예, 주목도 받고 잘했는데 고교 2학년 3학년 때는 뭐 윤현철 선수가 워낙 잘했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못했고 6라운드 지명을 받아서 롯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롯데 관계자에게는 싸움 딱 기질이 있다. 이 선수가 싸움 딱 기질이 있고 어리지만 마운드 위에서 상대하고 맞설 줄 아는 선수다. 롯데가 자원 불펜이 없다 보니까 잔류군의 플레잉 코치였던 정태승 선수를 캠프 기간 동안에 제가 오키나와 캠프에서 연습 경기에서도 봤습니다. 등판했었는데 좀 시험도 했어요. 왼손 투수가 부족하고 정태승 선수가 플레잉 코치로 이 롯데 피칭 센터 드라이브 라인에서 젊은 투수들이 훈련할 때 이제 봐주고, 근데 같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구속이 막 148, 149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강력하게 뭐 기회를 좀 받아서 좀 던져보고 싶다. 그래서 기회를 줬죠. 기회를 줬는데 캠프 기간 동안에 연습 경기에서 조금 뭐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 코칭 스텝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다시 상동으로 좀 이동하는 상황인데 왼손 불펜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까지 그리고 이런 시도까지 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태현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 자원 같은 경우는 시즌에 들어가면 그 전이라도 뭐 카드가 맞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트레이드 같은 것도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우리 리그의 왼손 투수들 그리고 포수 같은 경우는 뭐 원하는 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몸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트레이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맞는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열어둔다 그랬고, 앞서 제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취재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2월 28일에서 3월 4일까지 다녀왔고 5개 팀 와 있었는데 그때 뭐 취재를 했는데 제가 SSG만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SSG 이제 팬분 한 분께서 SSG만 왜 안 올렸느냐 이렇게 굉장히 야단치시고 있는데 제가 매일 뭐 한 팀씩 취재를 하고 연습 경기도 보려고 차도 렌트를 해서 오키나와 남부하고 중부를 거의 매일 2차례 이상씩 왔다 갔다 했어요. 톨게이트비를 막 거침없이 그냥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SSG의 훈련일에 예전에 취재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훈련이 취소됩니다. 취소돼서 롯데가 훈련하고 있는 그 훈련 장소에 실내 그걸 좀 뭐 이렇게 빌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롯데도 그 경기를 하게 되는 바람에 일부 선수들은 경기를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또 훈련을 해서 못 갔습니다. SSG 선수들이 그날 부득이 훈련을 취소해서 제가 못 갔습니다. 작년에도 제주도 캠프 가기 위해서 제가 공항 이동하는 중에 뭐 SSG 선수단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SSG를 이제 취재를 못했었는데 뭐 하여튼 죄송하고 또 시즌 중에 또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